411mg, 옥타코사놀 40mg. 높은 함량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간편하게 하루 한 알. 소팔코사놀 1000mg. 남자의 자신감을 위해 간편하게 하루 하나 싱싱전립선 싱싱지구력 소팔 코산 나야나 소팔 코산은 절선지구력 응? 나야 난디 소팔이든 코산놀이든 나야 나야나 잡숴보고 구매하시오. 네, 2020 미국의 선택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음 미국의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될까 관심이 많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된다, 확실시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년 미국 대선 같으면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당선인의 윤곽이 나왔을 텐데 이번 대선은 대단히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 지역으로 불렸던 6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개표 상황에서는 상당수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편 투표한 미국 유권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편 투표까지 개표가 완료되려면 미국 시각으로 지금 밤 또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삼수 끝에 대선에 도전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까요? 지금부터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미국 대선 상황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건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안현모 외신캐스터,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현욱 박사님, 현재 미국 대선 계속해서 SBS 보고 계시는 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주요 격전지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예. 왜 플로리다를 많은 전문가들이 유의했냐면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다른 데는 볼 거 없이 바이든이 가져간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플로리다를 지금 트럼프가 거의 이기게 됐어요. 그 초기에 개표 초기에 우편 투표까지 다 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한 90%, 95% 정도 개표가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세 개의 러스트벨트 예. 격전지라고 보여집니다. 북부 공업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그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4년 전 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이 항상 이겨왔던 그러한 세 개의 블루 스테이트였는데 지난번 트럼프 때 이 세 개를 다 이기면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 세 개 주를 가져간 이유는 힐러리 지지자들, 민주자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개에서 결국은 이번에는 바이든 쪽으로 쉽게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세 개 주가 지금 계속 경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박원건 교수님, 언제쯤이면은 당선인의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좁혀서 말씀드리면 일단 애리조나만 확인이 되면요. 그러면은 조금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좀 확인이 될 거고요. 애리조나.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현욱 교수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은 주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세 개, 이른바 러스트 벨트죠. 쇠락한 공업 지역 그 세 지역을 다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선거는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6일 날 들어온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앞으로 사흘 뒤까지. 그렇죠. 6일 날 들어온 것까지 기다렸다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표가 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결과는 쉽게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썬벨트라고 하는 곳에
아리조나가 지금 계속 76%까지 나왔는데 네. 방금 얘기 들어보니 팍스뉴스에서는 뭐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승리를 바이든이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를 하면 270석이 되긴 됩니다. 거기에 걸치게 됩니다. 예. 270석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원일 의원,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뭐 CNN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5대 130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CNN에서 CNN 화면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05대 130이면은 일단 저 상황으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시청자분들께서 보기에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70석 매직 넘버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승리를 하는 그 미국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로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경합주라는 6개 주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건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반반이나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바이든 후보가 갖고 오면은 무난히 270석 넘길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바이든 후보가 전체 득표율 7%를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맞을 거다라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언론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애리조나를 예상과 달리 이긴다라는 전제 아래 팍스뉴스가 지금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11명을 의 선거인단을 그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 이른바 매직 넘버를 턱걸이나마 확보하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한이 있더라도 270대 268로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하나 지금 전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정말로 기적처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 미네소타 이런 모든 러스트벨트의 그 적전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간다면 또 방정식이 좀 복잡해져서 270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개표를 시작했을 때는 9대 1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했었던 미 언론의 방향이 지금은 정확하게 5대 5, 50대 50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안혜원 외신캐스터, 우리 4년 전 미국 대선도 함께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CNN을 비롯한 미국 방송들 지금 뭐 개표 방송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미국 방송들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단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CNN상으로는 선거인단이 205명 대 132명이 예. 표시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플로리다가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플로리다가 정말 99.9% 끝날 때까지 집계에 넣지 않겠다, 끝까지 조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CNN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209명 대 118명 이렇게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플로리다는 합계 추가하지를 않았습니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보이는 이 숫자로만 바이든이 우세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팍스뉴스도 조금 앞서가는 숫자를 발표하고 있어서 바이든 227명 대 트럼프 204명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제 둘 다 200대를 넘어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팍스가요? 네, 팍스가 그런 이유는 플로리다 29명을 집계에 넣었기 때문이고요. 트럼프에게 넣었다는 얘기죠? 네, 예. 빨간색으로 칠해버렸고요. 아리조나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조나도 11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바이든이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수치가 완성되고 있는 매체는 팍스라고 할 수 있는데 팍스도 227로 바이든이 앞서고는 있지만 아직 네바다라든가 미시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주들은 남아 있어서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최대 경합주가 남아 있어서 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지금 현재 개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앞서서 출발을 했는데 점점 격차를 좁히고 동률로 가더니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격차를 넓히면서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사실은 가장 마지막까지 시간을 오래 끄는 주고 정말 새벽까지 밤새도록 지켜봐야 하는 주인데 지금 벌어진 격차로 봐서는 트럼프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선거에 불복할 듯한 태세를 보였던 바로 경합주가 펜실베니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했던 주가 펜실베니아인데 지금 아까 안현모 기자님께서 예.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보면은 그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텍사스까지 카운트를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를 카운트하면은 거의 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결국은 러스트벨트 3개 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3개 주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직까지 카운트하지 않은 그 우편 투표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편 투표를 한 그 유권자들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 공화당이 한 30%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들이 한 48%, 50% 그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이제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 그 우편 투표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편 투표가 사표가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를 보터 서프레션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는 주 같은 데서는 각종 제도, 예를 들어서 아이디하고 이름이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든지 뭐 주소가 안 맞는지 하면 다 사표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편 투표 결과까지 합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면 너무나 좀 지나친 그런 긍정적인 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조금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말씀 시작 때 들어보니까 은연중에 내심 바이든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든 후보 쪽 입장에서 현재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워싱턴에서 지금이 워싱턴 아마 새벽 시간일 겁니다. 워싱턴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특파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김윤수 특파원. 네,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입니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 100여 개 진보단체가 연합해서 집회 신고를 해놨었는데요.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걸 막아보자 이렇게 기획된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박빙 승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다가 오늘 안에 승부가 가려지기 힘들겠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때 군데군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오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우려했던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시위가 밤이 되면 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수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에서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개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감을 나타내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같은 경합주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제가 됐는데요. 어제 오전 가졌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년 전에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느낌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승리할 때만 그렇게 할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승리는 쉽지만 패배는 쉽지 않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외부 인사 400명을 초청해서 선거 파티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성격의 파티가 열렸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개표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김윤수 특파원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백악관 앞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로 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델라웨어주에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델라웨어주에 SBS의 김정원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김정원 특파원, 바이든 후보 쪽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델라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후보의 행사장입니다. 당초는
지금쯤 그러니까 이 자정쯤 윤곽이 좀 나오면 바이든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도 뭐 전혀 혼전 상황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오늘은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장은 뭐 내일 오후까지 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나올까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워싱턴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주변의 경계가 삼엄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 유세 기간에 바이든 후보의 유세장 주변으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행패를 부렸던 적도 있고 해서 오늘 일찌감치 아침부터 굉장히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주변에 이 철제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제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 1시간쯤 전에는 한 20-3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흩어져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김정은 특파원, 바이든 후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승리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외신 보도 보면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은 기존의 승리 선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바이든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과는 정말 많이 다른 좀 조촐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 광장에 저 멀리 한가운데 조그만 무대만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중석도 없고요. 바이든 후보는 그 유세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걸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이런 형태가 아닌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연설을 듣는 이런 식의 유세를 계속했습니다.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주 극소수의 지지자만, 초대를 받은 지지자들만 비표를 가지고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 안에서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듣고 또 헤어지는 그런 형태의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오늘 이런 연설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이곳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바이든 후보 유세지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김윤수, 김종원 특파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미국 동부 시각, 두 특파원이 있는 동부 시각이 지금 새벽 2시 17분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각인데 SBS 특파원들이 여러분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전에 미국 대선 같으면 말이죠. 지금 이 시각이면 당선인 나와서 패배자는 감동적인 패배 선언, 승복 연설을 하고 자 이제는 승자가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우리 그를 중심으로 뭉칩시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승자가 그 다음에 나와서 승리 선언하고 이 시각이면 했는데 이번 미국 대선은 어림도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2016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12시 한국 시간으로 12시 정도 넘어서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먼저 패배를 인정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CNN만 제 기억에 끝까지 확정을 안 하고요. 워낙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끝까지 확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방송 매체에서는 다 트럼프의 당선을 사실상 인정했고요. 이번이랑 다른 게 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번에 사전 투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더군다나 우편 투표가 사전 투표 중에 우편 투표가 많기 때문에 그 우편 투표의 개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2016년보다 더 접전입니다. 지금 그 경합주의 몇 개 주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고 오히려 2016년에서는 경합주 6군데에서 상당히 그 힐러리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쉽게 다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2016년이랑은 좀 다른 현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욱 박사님,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아마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 4년 전의 실수, 잘못 때문에 이번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현재 상황이라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틀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있어 보여요. 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4년 전에 했던 그 오류를 많이 줄였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표본 집단을 그 전체 인구와 정확히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 인구의 비율, 즉 뭐 인종적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뭐 사는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농촌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과 똑같이 배분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4년 전에는 교육 수준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자 이상과 고졸 이하를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고졸 이하가 많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대졸 이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육 수준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정을 했고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정확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판세를 보면은 또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그런 혼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여론조사 기관이 뭔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상당히 선진적인 조사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미국이 땅도 넓고 사람도 많지만은 더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4년 전 대선 때부터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현무 캐스터, 현재 업데이트된 더 새롭게 들어온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CNN 기준으로 205대 132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다호 4표를 트럼프가 더 가져가면서 205대 136으로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이제 모든 눈이 이목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는 피봇 카운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뜻이 구심점, 회전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과 2012년에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2016년에는 방향을 선회해서 공화당을 찍었던 그 카운티 3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루체르네 카운티라든가 노스햄튼 카운티가 그렇고 또 북서쪽에 있는 이어리 카운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이번에도 민주당을 다시 찍어줄지 아니면 공화당을 찍을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트위터가 하나 올라왔는데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짐 아코스타가 올린 트위터인데요. 트럼프 캠프 측근이 폭스뉴스가 아리조나를 바이든의 승리한 것으로 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있다라고 트위터를 올리면서 그만큼 아리조나가 트럼프 캠프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백악관 출입 기자하고는 뭐 틈만 나면은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폭스는 트럼프에게 친화적인 매체인데도 아리조나에 굉장히 일찍 콜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분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뜨는 게 잠시 후에 조 바이든이 무언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테이트먼트 선언이라는 게 아직은 좀 이른데 어떤 내용일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곧 시각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거죠? 네, 언제 할 거라는 건? 조만간 곧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5시 반이다 뭐 이런 기사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뭔가 스테이트먼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제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될지 아직은 불확실해 보입니다만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후보가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방금 얘기한 폭스가 아리조나를 지금 얘기를 했다라면 이거는 사실 바이든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그 뉴욕타임스에 보면은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의 승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67%로요. 그렇다면 조지아가 또 16명이 있고 애리조나가 11명이 있고 조지아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텃밭 아닙니까 조지아? 뭐 거의 또 남부의 이제 선벨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접전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나머지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 애리조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조지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의 지난번에도 텃밭이었죠. 근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바이든의 승리로 나온다면은 바이든한테 훨씬 유리한 그런 그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죠.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진행되는 개표 결과 특히 경합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합주에서 승리한다. 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체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언론, 미국 방송사들은 조심스럽게나마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선거인단이 많은 애리조나에서 미국의 폭스,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마저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이 위원, 이번 미국 대선 투표율 아직까지 미국은 투표가 끝나고 우리처럼 바로 투표율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쯤 될까요?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최소 67%를 예측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최소 65%, 최대 67%. 이 정도면은 기록으로만 숫자만 놓고 보면은 미 역사상 112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미국의 대선 열기가 이처럼 과열돼서 투표율이 65% 이상으로 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현실성이 있는 전망 같습니다. 미국의 이 투표율이라는 게 유권자 숫자 자체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다 끝나보고 나서 몇 주가 지나야지 최종적으로 몇 명이 투표를 했고 투표율이 얼마였다는 걸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추계로만 놓고 봤을 때 최소 65%에서 67%의 대선 투표율, 최근 112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를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확한 팩트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양당제, 공화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이 대결하는 그런 정치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대선은 뭐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은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걸까요?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제 대결 구도가 점점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나와서 투표를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뭐 1%도 안 되는 차이를 가지고 블루스테이트 3개에서 패배를 맞이했고 그거는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투표율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어차피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텐데 뭐 나가서 뭐하러 투표를 하냐.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오바마, 힐러리 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가서 투표를 해다오. 확실하게 우위를 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트럼프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상당히 장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이후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반하는 그런 그 어떤 결집 효과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투표율 향상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지난번 4년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AFP 통신은 2시 25분이죠. 지금으로부터 3분 전에 현재까지의 선거인단 확보수를 바이든이 213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38명. 현재 AFP 통신은 이렇게 집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 우리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역시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드러날수록 자신한테 불리하죠. 뭐라고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2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성공적으로 코로나 이슈를 이 대선 의제에서 빼는데 상당히 그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가 이제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이었고 세 번째가 대법관의 그 임명 문제, 그 네 번째가 인종 문제 그렇게 되고 코로나가 5번째까지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문제가 그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권자들이 이번에 생각한 중요한 그 자신의 투표의 기준 중에 코로나가 3번째로 지금 나오고 코로나가 있습니다. 3번째면은 뭐가 1번, 2번입니까? 경제가 역시 1번으로 역시 왔어요. 경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과 코로나는 사실 상당히 연계가 돼 있긴 하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5번째 정도였다가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중요하게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두 후보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두 후보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Masks matter. These masks, they matter. It matters, it saves lives, it prevents the spread of the disease. I felt like Superman, and I said, let me at him. Thank you. I don't like the idea of all this distance, but it's necessary. I appreciate you being safe. 예, 안영욱 캐스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출마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출마 자체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선거제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예, 상식과 통념이 좀 다른 기준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번 코로나19 특히 마스크 문제나 이런 걸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따르면요. 예. 미시간주 아직 절반 정도밖에 개표는 안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인단을 바이든 213석 그리고 트럼프 후보 118석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하와이와 미네소타 총 14명을 바이든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조 바이든의 스테이트먼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델라웨어의 집에서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바이든의 취재진들, 기자단을 현재 델라웨어 윌밍턴으로 집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선거가 점점 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MT 그리니치 표준 시간으로 5시 반에 연설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그리니치 표준시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각이 이미 넘었어요. 5시 32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후 2시 32분인데 그리니치 표준시가 GMT 4일 새벽 5시 32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이든 후보의 스테이트먼트 연설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연설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접전지의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섣부른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왜 연설을 하겠다고 민주당 담당 기자들, 자신을 담당했던 기자들을 웰링턴으로 불러 모았을까? 이 부분에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한다. 그 연설의 내용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자신한다라고 하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 요인은 뭐가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승리를 얘기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든 후보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몇 군데가 확실히 나와야 되고 결국은 펜실바니아가 핵심인데 거기까지 봐야 확실하게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글쎄요, 바이든이 지금 보통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은 양 후보가 확실하게 승복이나 아니면은 그 자신의 승리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은 글쎄 제가 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 요인은 뭐가 될까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직접적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은 상당히 좀 제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바이든 그룹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트럼프의 기존에 지금 4년 가까이 해왔던 모든 정책에 대한 일종의 뭐 미국에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투표 형식이다, 레퍼런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가 뭐 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 하면은 이번 선거는 아주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선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없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아주 쉬운 선거가 될 뻔했는데 결국 코로나가 그런 면에서는 큰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CNN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 펜실베니아 현재 상황에서 아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디애나 카운티 56대 41 정도. 물론 저기에는 아직 우편 투표 4월 뒤까지 도착하는 것까지 유효표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펜실베니아 쪽의 원칙인데 현재 개표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네요.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만약에 잃게 되면은 상당히 뼈저린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아까 그 박원건 교수님께서 이제 조지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이든이 아리조나를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이기고 오늘 중으로 이제 개표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미시간, 위스콘신을 이긴다 그러면 펜실베니아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오늘로써 그냥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계속 그 바이든이 지는 걸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뭐 한 5% 차이로 위스콘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미시간은 한 10%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그 우편 투표가 개표된 상황이 그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돼서 막판에 뒤집히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은 펜실베니아도 역시 지금 14% 정도로 이기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긴다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 요 그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바이든 승리로 나오느냐 아니면 트럼프 승리로 나오느냐 요 부분을 좀 저희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편 투표가 개표되기 전이라도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현장 투표에서도 이긴다고 한다면은 개표가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 투표는 시차를 두고 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대선 결과를 최종적으로 알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현장 투표에서 확실하게 이겨버린다면은 뭐 그 최후까지 가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편 투표가 반영됐는지 안 반영됐는지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지만 여론조사 상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우편 투표가 나중에 반영이 되면 바이든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를 그 우편 투표를요 3일 날부터 이제는 끊고 개봉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플로리다나 남부의 3개 주는 빠른 게 그거는 3일 이전에 이미 다 개봉을 해갖고 딱 3일 날 시작이 되면은 카운트를 할 준비가 됐는데 이 위에 러스트벨트는 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 교수님이 러스트벨트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 준비한 경합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어디가 러스트벨트고 썬벨트인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이제 쇠락한 공업지대의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3개 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가 이기는 형태로 지금 카운트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편 투표가 나중에 반영이 되면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늘 쭉 보니까 남부의 썬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였거든요. 그래서 썬벨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기는 형태로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역전 현상이 러스트벨트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현재 저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7.7대 46.5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대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팍스도 예측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 후보 측의 선거인 단수에 포함을 시켰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5개 주는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저 5개 주는 아직까지 미국 방송사들도 어느 한 후보 쪽에 선거인 단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나오는 게. 지금 뭐 선거인단 포함은 안 되는데요. 예. 사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럼프가 지금 확정적으로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저 경합주만 주로 선거운동을 합니까? 이미 그렇죠. 전통적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 여기는 공화당이 유리한 곳, 야 거기는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나 이런 데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할 때마다 민주당이 쓸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항상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간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거나 어떨 때는 민주당 후보가 됐거나 어떨 때는 뭐 공화당 후보한테 선거인단이 몰아주는 그러한 주가 결국은 그 선거의 어떤 결과를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아무리 그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선거 유세를 해봤자 결국은 캘리포니아는 바이든이 다 가져가는 데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고 결국 경합주만 돌게 되는 거죠. 예. 숫자를 보면 바로 나오죠. 뭐 선거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인 그 비행기의 동선을 보면 하루에 3,800km를 돌아다녔는데 하루에 그럼 서울, 부산을 한 10번 정도 다니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단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봐야 안 되는 데는 안 가는 거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렇게 초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는 거를 놓고 보면은 선거인단을 단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가는 쪽이 싹쓸이 해가는 승자 독식이라는 이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좀 그러는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뉴욕 증시가 우려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닌가. 바이든 후보가 지금 발표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언도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어느 쪽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SNS 업체들이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공신력 있는 최소한 2개의 언론 매체가 확실한 후보 당선을 네, 원일이 형 잠시만요. 네. 바이든 후보의 연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저희가 늦게까지 개표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개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선거에 자신이 있습니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편 투표 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저희가 우승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반전이 있었죠. 아주 좋습니다. 미네소타에 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실베니아도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개표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스크랜튼 그리고 기타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과는 내일 오전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나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누가 이겼는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 쿤즈 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델라웨어에서 이번에 우승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존도 마찬가지죠. 축하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스크랜튼, 제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였습니다. 전 부통령이기도 하죠. 네, 아내와 함께 나와서 얼마만큼 지금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지 낙관적인지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미시건,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하자,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워낙 많았고요. 또 우편 투표가 많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 순회를 하면서 예,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연설이 있었는데 역시 뭐 승리 선언은 아니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전례 없는 우편 투표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우편 투표 개표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애리조나는 이미 승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네소타에서도 그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현재 자신이 개표에서 뒤지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걸고 있다.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내일 오전, 지금 현재 미국 시각이 새벽 2시 46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이 오늘 오전이었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정도 돼야 최종적인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장 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가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 달라. 믿음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후보의 저 연설은 그동안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볼 수 없었던 연설이네요. 전통적으로는 패자가 먼저 제가 졌습니다. 승복 연설하고 그다음에 승자가 기다렸다가 그 연설이 끝나고 나면 나와서 승리 선언을 하는데 이 연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승리 낙관 연설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예.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는 이런 개표를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모여서 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뭐 수백 명이 모여 있다 하는데 바이든 후보는 방역을 지침을 지키는 바람에 모여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더니 그 안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특히 지금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좀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달려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를 선포한 건 아닌데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방금 말한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상당히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폭스에서 거기가 11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지아도 사실상 16명이 달렸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67%로 바이든이 이것에도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현욱 교수 얘기한 것처럼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지금 굉장히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위스콘신에서는 5%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좁혔고요. 10% 차이가 있었는데 미시간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현무 캐스터, 바이든 연설이 끝났는데 뭐 또 더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모든 개표가 끝나기 전에 이런 승리를 예상하는 연설을 트럼프 후보가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예상대로 말이죠.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보면 무대를 훔쳤거든요. 저는 지금 모든 어텐션을. 트럼프 대통령 곧 나타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시간 예. 뭘 할까요? 지금 또 아마 발끈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를 올리겠죠. 예. 1분 전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올렸습니까? 네, I will be making a statement tonight, a big win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오늘 밤에 연설을 할 것이다. 이거는 압승이다라고 올렸고요. 그보다 1분 전에도 we are up big. 우리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선거를 훔치려고 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개표소가 마감한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올렸는데 지금 조 바이든의 저런 지지자들의 함성 소리와 이런 빵빠레 소리를 듣고 아마 앞으로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저 감시를 많이 하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요즘
트위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올리는 글 중에서도 팩트에 어긋나면은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 바이든 연설 중에서 사실 아리조나에서 승리한 것은 큰 반전이었다. 미네소타도 이겼다. 조지아에서도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기고 있다라고 예. 말을 했지만 뉴욕타임즈 개표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하고는 있지만 현재 보여주는 지표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서 사실 이 두 후보가 둘 다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보면은 이번 미국 대선은 이미 예측이 됐듯이 자칫하면 이전 투구가 될 수도 있겠다. 누가 이기는 것으로 일단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설사 본인이 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너희들이 나의 승리를 훔쳐가는 거야. 나는 법적 소송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최종 결과 확정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바이든이 나와서 연설을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승리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뭐 추가 개표나 우편 투표 때문에 빨리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상당히 좀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도 뭔가 그 선거 소송에 대비하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양 후보가 연설을 하고 트위트를 올리고 그런 거는 결국은 아마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3일 이후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우편 투표가 밤 8시까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표를 해 나가는 중일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오늘 중으로 안 끝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매우 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바이든 후보의 연설이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 연설이 있는 장소 근처에 우리 김정은 특파원이 가 있는데 말이죠. 김정은 특파원이 준비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이 바이든 후보 연설 이후에 그쪽 상황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에 연설을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당장 이겼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승리를 낙관합니다. 다만 그 시각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하는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의 승리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미국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상당히 빠르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에 곧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서 바이든 후보 이상가는 승리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다면 나는 이겼다라고 선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벌써 트위터에 빅윈이라고 썼다고 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선언을 특히 오늘 밤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미국이 갖고 왔던 전통을 또 깨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깨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아마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김종원 특파원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바이든 후보의 연설 직후에 델라웨어주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여러분께 전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고 계십니다만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종원 특파원, 바이든 후보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곳 상황, 분위기 어떤지 김종원 특파원이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 이곳은 델라웨어주 바이든 후보의 행사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바이든 후보 행렬을 호위하는 경호대와 바이든 후보 차량이 막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제가 이 앞선 연결에서는 오늘 어쩌면은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나와서 연설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은 우리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지금 이곳에 사실 아까 전에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후보가 유세 때부터 계속 해온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차에 탄 채로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연설을 듣고 또 차에 탄 채로 헤어지는 이런 식의 연설을 준비를 했었는데 차량 안에 있던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가 무대에 올라와서 연설을 시작하니까 경적을 누르고 환호를 지르고 창문을 열고 이제 환호를 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지금 한 300m 떨어져 있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까지 아주 굉장히 크게 들릴 정도로 지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금 지지자들도 이제 차를 타고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김종원 특파원, 바이든 후보가 일단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사이, 그곳은 지금 밤인데 말이죠. 내일 새벽이 될 때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곳의 행사는 사실 방금 전 연설로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 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일까지 빌려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내일 오전 혹은 내일 오후에라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나와서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바이든 후보가 갑자기 이곳에 나오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곳에 차량을 탄 지지자들이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제 이렇게 와서, 원래 예년의 대선이었다면 승리 선언 혹은 뭐 패배 선언을 했겠지만 오늘은 승리를 예상하는 선언, 희망을 주는 뭐 연설을 하고 지지자들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곳에 상황이 없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내일 바이든 후보가 뭐 혹시 승리 연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또 이곳에서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바이든 후보의 행사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을 한 그곳에서, 거리에서 그곳 상황을 여러분께 전원을 해드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일단 연설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선거 역사상, 미국 대통령 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지금 바이든 후보가 78살이 곧 되고 11월 20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번에 역사를 깼죠. 70살로.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만 69의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또 세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번만 하겠다 이미 공표를 했거든요. 예. 두 번째 이 재선은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부통령 후보들이 매우 중요했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혹시라도 또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되고, 또 한 턴만 한다면 그 다음엔 사실 부통령이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박사님, 전통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인물 발굴하는데 현재까지는 좀 실패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도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거는 뭐 글쎄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뭐 조지 부시의 동생인 제프 부시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흥행몰이를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공화당 후보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경선 당시 후보들을 보면 뭐 버니 샌더스라든지 엘리베스 워런이라든지 상당히 좌편향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좌편향된 그런 후보들이 경선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에서 대국민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중도 좌파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제2의 오바마 같은 사람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퀘스천 마크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박원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당히 나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인물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올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승리를 낙관한다,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저희가 늦게까지 개표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개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선거에 자신이 있습니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편 투표 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저희가 우승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반전이 있었죠. 아주 좋습니다. 미네소타에 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실베니아도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개표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스크랜튼 그리고 기타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과는 내일 오전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나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누가 이겼는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 쿤즈 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델라웨어에서 이번에 우승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존도 마찬가지죠. 축하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스크랜튼 제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낙관하고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편 투표. 정말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재자 투표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도착한다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는 이미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뒤 11월 6일 미국 시각으로 11월 6일까지 도착한 표도 유효표로 인정을 한다고 하고요. 야, 저는 놀라운 게 열흘 뒤에 도착한 표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오하이오주 같은 데도 있고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는 오늘 미국 시각으로 11월 3일까지는 도착하는 표만 유효표로 인정을 한다. 텍사스는 4일. 그렇다고 한다면 원일이면 저기에 경합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네요. 거의 다가 경합주네요. 전부 다 경합주. 네. 위스콘신, 미시건, 지금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여기가 지금 최대 경합주인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워낙 땅이 넓은 대륙이고 50개 주가 각각의 나라에 준하는 연방제 국가이고 인구가 3억 3천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몇십 표, 몇백 표, 몇천 표, 몇만 표 가지고 이 대선의 결과가 바뀐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상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든 후보의 이런 그 승리 낙관 연설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은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 결국은 우편 투표입니다. 근데 우편 투표에 숨어 있는 진짜 키워드는 뭐냐면 소송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이미 미 언론에서 대선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편 투표가 변수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너무나 많고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에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같은 러스트벨트의 이 주 법원에다가 우편 투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전 소송을 걸어놨다는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수가 그것 때문에 승패가 바뀌어서 당락의 결정이 되는 변수가 될 경우에는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 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법원뿐만 아니라 연방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들에 대한 그 승리 낙관 연설도 있지만 사실은 뒤에는 우편 투표에 대한 이 소송 대비, 이 문제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 있고 니전 투구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밑자락을 깐 그런 정치적 행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낙관하는 연설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미합 중국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재미삼아, 그러면서도 혹시나 이 결과가 실제 결과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쪽집게 예언가들이 등장하곤 하지요. 과연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누가 승리한다고 이 쪽집게 예언가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잠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두 명의 유력 후보가 경쟁하는 미국 대선에서도 승자를 맞추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머 캐스터, 지금 바이든 후보의 연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뭐 개표 상황이나 이런 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네, 뭐 조 바이든 후보 본인도 연설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승리는 내가 밝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후보가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정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실제 집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친트럼프인 CNN이든 아니면 반트럼프인 팍스든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네일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손톱을 뜯을 정도로 아주 긴장되는 접전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CNN은 이제 바이든에게 친화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주의 결과를 좀 낙관적으로 전망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에게 낙관적이게. 네. 예.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의 경우 지금 개표가 64%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16%만이 조기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기 투표의 퍼센티지가 45%까지는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혜자는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미시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조기 투표의 반영률이 10%대에 그치고 있지만 이 퍼센티지가 55%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블루 시프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에 누구에게 더 친화적인 매체냐에 관계없이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2016년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던 어떤 룰이 많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 오늘 아침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라틴계 미국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조금 낮아지고 오히려 공화당 쪽으로 옮겨갔다.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라틴계 미국인이라고 하면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할 것 같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었던 아리조나는 오히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고 반대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조지아는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많은 이제 이민자나 뭐 이런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좀 저의 예상을 많이 뒤엎는 그런 판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현모 캐스터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부분이 전 대단히 궁금해요. 미국은 김 박사님, 미국의 인구 분포가 백인이 항상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흑인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온 뭐 아시아계나 이랬는데 이 라틴계, 남미 이민,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흑인보다 오히려 남미계가 더 많다, 인구 비율에 있어서. 그러면 이민 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써왔던 민주당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특파원실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 승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인구 분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백인의 비율은 줄어들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거뜬하게 이겼단 말이죠. 안현무 캐스터가 얘기했잖아요. 라티노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민 장벽 세우고 막 이러니까 라티노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지한다. 이게 역시 뭐 경제 때문입니까? 예, 뭡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히스패닉 라티노뿐만이 아니라 뭐 흑인, 뭐 아시안 계통들의 그 미국 거주민들을 보면 미국의 자리를 잡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들과의 지지 성향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티노들이 뭐 지금 플로리다에는 상당히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플로리다에 그 갓 들어온 즉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라티노들이 플로리다에 있는 반면에 플로리다에 이미 정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은 또 라티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성향의 다른 라티노들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전혀 틀리단 말이죠. 아주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고 이번에 보면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내세운 것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정책을 좀 더 완화해주겠다는 이슈로 그 라티노들의 표를 끌려고 했었던 것인데 네. 거기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라티노들에게 말했던 것은 라티노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일자리를 또 늘려주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결국은 상당히 삶이 힘든 그러한 라티노들 입장에서는 이민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늘려준다는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라티노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전략이 라티노들의 표심을 이끄는데 더 성공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약 5분 전쯤에 AFP 통신이 지금까지 선거인단 확보수 집계를 기사화했는데 바이든 223, 트럼프 176입니다. 바이든 223, 트럼프 176. AFP 통신이 현재까지 확보한 선거인단은 이 정도 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이든 후보는 47표, 47명만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94명을 확보를 해야 된다. 현재까지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누가 이길지는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주가 있죠. 네. 하나는 위스콘신이고 하나는 미시간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 미시간 둘 다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벨트고요. 여기서 이겨버리면 펜실바니아를 안 봐도 아까 말씀드린 애리조나와 합쳐서 270석, 269석인데 지금 메인주까지 합쳐서 270석을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드리는 게 여론조사에서 러스트벨트 이 두 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바이든 후보가 이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게는 4%, 많게는 7% 정도까지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런 안정적인 그런 우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바이든 후보가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아직은 지금 나타나는 그 개표 결과를 보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74%를 개표했는데 트럼프가 4%
트럼프를 지금 이기고 있고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59%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9%를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우편 투표가 뒷부분에 가서 지금 개표가 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일종의 부재자 투표가 뒤늦게 개표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부재자 부분이 투표, 있다. 사전 투표. 네, 끝까지 봐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이 사전 투표에서 상당히 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표를 얻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 투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사전 투표, 우편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미리 선을 긋고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는 뭔가 부정 투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전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대승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가림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왜냐하면 선거나 다른 공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캐스터 빅윈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가림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시각은 지금 밤이니까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올리는 글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검열을 했어도 이미 리트윗이 뭐 수천 수만 건이 됐기 그러겠죠. 때문에 네, 저희도 방송에서 보도를 했고요. 예, 네, 현재 들어오는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보면 예. 사실 폭스뉴스는 굉장히 빠르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AFP보다도 더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237, 도널드 트럼프 213이에요. 그러니까 7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7개 주 중에서 3개가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경합주고요. 나머지 4개는 비경합주로 분류되는 주들인데 그중에서 네바다, 뭐 민주당 성향인 게 굉장히 당연시되는 주고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바다가? 네. 6명이 걸려 있는데 예. 포함이 안 된 숫자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공화당 지지 성향이 있는 주기 때문에 3개의 선거인단 표가 걸려 있지만 거의 뭐 이거는 안 봐도 되는 예. 기존 상식대로라면은 정해진 대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4개 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남는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가 15표가 걸려 있는데 처음 시작은 민주당이 우세였지만 점점 격차를 좁히면서 현재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더해서 조지아까지 현재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조지아까지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31개 표를 더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거의 동점이 됩니다. 예, 244시 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바다를 또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처음 예상했던 대로 러스트벨트 3개 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이 3개 주가 모든 걸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3개 주가 현재 다 합치면 선거인단이 5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46명이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순서를 봤더니 개표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위스콘신이고요. 이 셋 네. 중에서 그 다음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가장 꼴찌가 미시간으로 이 순서대로 발표가 속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러스트벨트가 이번에도 그 지역에 사는 미국 유권자들은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하겠네요. 이번 미국 대선은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아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팍스뉴스의 현재 개표 분석으로 보더라도 237대 213이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성향이 뚜렷한 4개 주의 그 선거인단은 그냥 양쪽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244대 241 이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북부 공업 지역 이 3개 주의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안현모 캐스터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선은 후보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유세하는 것 못지않게 돈의 전쟁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TV 광고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이번 TV 광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느 만큼의 돈을 썼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Joe Biden is slipping. Biden is clearly diminished. This regularly confused candidate sees this image every day when he looks in the mirror. Dr. Fauc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the lag in testing was, in fact, a failing. Do you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No,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We get 125,000 dead, 20 million jobs lost, recession, Trump. He puts himself first and you last. China is going to eat our lunch? Come on, man. I mean, they're not bad folks. China and Iran want to see Donald Trump's defeat, and they're looking for ways to make that happen. Several world leaders mocking President Trump. They're laughing at him. World leaders mocking and ridiculing him for being completely off balance. And if we give Donald Trump 4 more years, we'll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f ever, being able to recover America's standing in the world and our capacity to bring nations together.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TV 광고는 아마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를 완전히 조롱하는 내용도 서슴없이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참 그 포용의 폭이 큰 것인지 아니면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정말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인지 여러분은 조금 전에 TV 광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이 있는 곳이죠. 워싱턴 DC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 SBS 특파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특파원이 백악관 앞에서 현장 분위기를 전해줬는데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했던 곳은 상대적으로 바깥은 대단히 조용했거든요. 지금도 백악관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백악관 앞에 상당히 많은 시위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자정이 넘어가면서 사람들 상당수가 집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위대 물결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었는데 아마 바이든 후보의 연설 때문에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나도 연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밤에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트위터에 어떤 메시지를 올리면 그게 준비가 돼서 올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곧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할 뜻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후보가 자신이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직후 자극을 받았는지 올린 트위터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선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며 투표 시간 이후 도착한 표는 집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경합주에서 예상 밖 선전을 펼치면서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 이후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인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투표일 현장 투표가 먼저 집계되면서 북부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앞서가고 있는데 이후 개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 DC의 유명 백화점 상가에 합판으로 가림막을 만들었다. 이곳을 취재해서 리포트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약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김수영 특파원이 진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가 낮에는 보통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시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시간이 길어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시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사람들이 또 그 시위 물결에 또 참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난 6월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이 됐는데 밤이 되면 물건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상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워싱턴 DC 상점들이 이 공포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큰 집회와 시위가 예상되면서 상점들이 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유리창 앞에 전부 합판을 대고 판자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차거나 돌을 던졌을 때 상점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런 보호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워싱턴 DC의 시각이 새벽 3시 25분입니다. 워싱턴 특파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이번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 재선 확정됐을 때 이 시각이면은 백악관 앞에 가서 기자들이 보통 스탠드업 한다 그러죠. 이미 그때 스탠드업하고 뒤에 지지자들이 아주 너무 열광하는 바람에 NG가 계속 나서 한 10차례 정도 NG를 냈던 기억이 나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백악관 앞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긴다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겼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축제를 벌일 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윤모 캐스터, 좀 시각이 좀 흘렀는데 말이죠. 네. 뭐 CNN이나 팍스나 ABC, MBC 미국 방송사들이 나름대로의 예측 시스템 갖고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할 것 같은데 수치가 더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일단 CNN은 뭐 민주당 성향의 시청자들을 더 붙잡아 놓기 위함인지 아직 그 집계를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고요.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집계가 가장 빠른데요.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는 세 개 주, 러스트벨트 세 개 주에서 이제 위스콘신이 그나마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이제 나머지 미 개표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스콘신에서 이제 밀워키가 가장 중요한 카운티인데 밀워키 카운티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 사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결과를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워싱턴 카운티 같은 경우는 밤 10시 30분까지 모든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거기 결과는 나온 거고 나머지 이제 새벽 4시까지 모든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한 곳이 케노샤, 쉐보이간 그리고 워키샤 카운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시간으로 5시입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의 윤곽은 우리 시각 5시 정도면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하이오의 결과를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 세 개 주를 정말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다 앞서고 있거든요. 그것도 큰 현재 격차로. 개표 상황에서는 큰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 세 개 주에서 다. 개표도 한 70%, 뭐 56% 과반 이상 이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모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오하이오 18표를 가져갔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1900년대 들어서 오하이오에서 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존 F 케네디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기억이 나면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돼가고 있는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 같다. 바이든 후보가 자신이 승리를 할 것 같다고 연설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안윤모 캐스터 입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안윤모 캐스터가 미국 방송의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김현욱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러스트벨트 세 개 주의 개표 결과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까지 바이든 후보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후까지 우편 투표가 들어오는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미지수라고 보도하더라도 지금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우편 투표 개표를 오늘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94%가 개표가 됐는데 아직도 4% 차이로 바이든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 개표를 더 한다고 해서 이 4% 차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8% 차이로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는 뭐 결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오늘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바이든이 지게 되면 트럼프 승리로 오늘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위스콘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밀워키가 아직 그 전체의 개표 중에 36%밖에 안 됐고 여기가 21만 명의 지금 유권자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도시와 도시 외곽의 지지도가 확 다르죠. 그러니까 위스콘신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밀워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아직 70% 이상이 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미국 대선을 현장에서 지켜본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외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상당히 새벽 시각인데 저희와 전화를 연결해 주셨네요. 김동석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그럼요. 예, 한 열흘 전에 저 우편 투표용지 우편으로 받아서 투표함에 갖다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3일, 11월 3일 현장 투표 있을 때 김 대표님 투표장 같은데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네, 이 동네 다녀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뉴욕인데요. 뉴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우편으로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투표소에서 투표 명부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투표는 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복 투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저게 좀 허점이 아닌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우편으로 이미 투표한 사람도 투표 장소에 오늘 가면 투표인 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으면 사인을 하고서 투표기기에 투표도 할 수 있는 거를 보고서 이게 뭔가 이 우편 투표라는 이 허술한 거. 그냥 한번 물어봤더니만은 나중에 투표 명부에 투표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다가 들어온 거를 비교해가지고 두 번 투표한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그 일을 누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의 이 투표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한국보다 참 허술하다 이런 점을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아마 개표 방송 지켜보고 계실 텐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전 바이든이 이긴다라는 데 마음을 접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개표가 거의 중단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애리조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이 4개가 개표가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보다도 우편 투표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러스트벨트의 미시간, 위스콘신은 뭐 지금 개표 초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제 펜실베니아가 키 에어리아가 될 텐데요.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그리고서 이 팍스 쪽 뉴스하고 그다음에 이 MBC나 CNN 쪽을 해봐도 지금 된 상황 같고 바이든 쪽에 바이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아직까지 많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건 트럼프가 치고 올라와 가지고서 굉장히 예상 밖에 선전을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하고요. 김 대표님은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김 대표님의 희망, 기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4년 전에는 1년 동안 트럼프를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트럼프 시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 선거 관련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잡 잃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되는 선거 캠페인 캠프도 모르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도 굉장히 이 없던 내용들처럼 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론, 민심에 부딪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전망해보고 기대하고 뭐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말이죠, 정말로 폭력 사태 이런 게 일어날 것 같다, 김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앵커님 여기 특파원 때하고 너무 달라요. 예. 지난 4년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만들어놨어요.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종 편견 집단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에 트럼프 그 독히스리라는 게 진짜 작동이 됐어요. 개호루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시민 사회가 바짝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의 범법 수준의 백인 그 조직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작고 크게 너무 많이 조직이 되고요. 여기에 그냥 움츠리고 공포심을 갖는 게 흑인 집단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저렇게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상황에 미국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소수계로 여기서 오래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입장에서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심지어는 조 바이든이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라진, 이렇게 망가진 미국 사회를 어떻게 통합해서 이끌고 갈 건가. 바이든 리더십이 이걸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회의감을 나타내는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고요. 미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매우 빨리 드러나 있다. 소수계로서 좀 불안한 생활입니다. 김 대표님, 원래 미국의 대선이 있으면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 또 임기가 끝난 상원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번에 혹시 연방 하원의원으로 미주 한인이 선출될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올해가, 우리 주 앵커님 저 소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 25년 이 일을 해오는데 올해가 한인들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해 연방 하원 후보자가 5명입니다. 그리고 앤디 김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하원이요. 오늘 선거로. 시애틀 지역에서 나온 스트리브 앤드라는 한국계 흑이 이미 확정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화당 후보로 나온 2년 전에 그 부재자 투표에 가지고 됐다가 안 됐던 영킴 씨도 굉장히 그 당선권 안에 있고, 그다음 미셸 스틸박이라는 분도 있고, 저는 최소한 한 3명이 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 한국과 한인들에게 지각전동 수준이다. 잘 아시잖아요. 연방의원 하나의 존재 가치라는 거를 잘 아실 테니까 저는 굉장히 설레게 기대하고 있고,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이번 선거에서 미주 한인 가운데 연방 하원 의원이 많이 선출될 것 같다. 그래서 미주 한인들의 정치 참여 원년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김 대표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CNN이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연설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연설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연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뉴스 브리핑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연설을 한다. 이 속보가 현재 CNN에서 들어왔습니다. 김현욱 박사님이 저에게 전화기로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이 결과가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불복할 것이다. 이것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delay. I want to have the election.
but I also don't want to have to wait for 3 months and then find out that the ballots are all missing and the election doesn't mean anything. Make sure, because the only way we're going to lose this election is if the election is rigged. Remember that. Will you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ballots are a disaster. I would agree with, but I think we have a long way before we get there. These ballots are a horror show. We're going to be waiting. November 3rd is going to come and go, and we're not going to know, and you're going to have bedlam in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편 투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선거에 불복할 것이다. 이 점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은 다 돼 갑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느 후보가 승리가 유력시된다, 확실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중간에 나와서 선거 결과 승리를 낙관한다. 여기까지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압승했다는 내용의 트윗글을 올렸고 트위터에서는 바로 이 글을 가림 조치했습니다.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지아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요. 91%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로 이기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미시간은 62%인데 트럼프가 여전히 9%, 예. 그리고 위스콘신은 78%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가 여전히 4%. 그렇다면은 지금 좀 조심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한 그런 형세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김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결정적으로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는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7%, 8% 우위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막판에 그 우편 투표가 개표가 돼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개표율이 95% 정도 넘는 걸로 봐서는 우편 투표가 막판에 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8% 차이, 위스콘신 4% 차이인데 이걸 뒤집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판세대로라면 펜실베니아까지 봐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이전에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바이든 우승을 점쳤던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한 번 그 예측에 실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또 낳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미국 전문가들께서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국면으로 변화한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미국 대선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SBS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짜장, 나의 찌개. 언젠가